자, 우리 1학년 메이커 동아리 친구들, 우리 팅커캐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롬 아이콘을 눌려서 구글 창을 띄우도록 해요. 그 다음에 구글 검색창에 우리 영어로 TINKERCAD라고 적을게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볼까요? TINKERCAD를 누릅니다. 자, 엔터를 눌려서 이제 창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이것을 누를 건데요. 확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럼 여러분 밑으로 조금 내려서 이제 팅커링 시작이라고 누를 거예요. 팅커링 시작 하늘 색깔 버튼을 눌려서 그 다음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작업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개인 계정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성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사용자 개인의 개인 계정 생성을 눌러봅시다. 그래서 계정을 생성할 건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메일로 등록을 해 볼게요. 이제 계정 작성 페이지인데요. 우리는 이제 이 화살표를 클릭해서 밑에 있는 한국이 없어서 위로 다시 올라올게요. 디귿의 대한민국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주의점은 여러분이 14살 미만이면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해를 좀 위로 해서 써도 될까요? 그래서 1월 1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몇 년생이죠? 2006년생인가요? 그럼 우리 이걸 2004년으로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 좀 안전하게 2004년으로 할게요. 그리고 다음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것이 아이디고 이게 암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메일 주소가 있죠. 메일 주소를 끝까지 이렇게 쓰고요. 이 메일 주소에 대한 암호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아이디가 되고 이거에 맞는 암호를 쓰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문자 1개 이상 등등등을 여러분이 맞추어서 이걸 클릭해서 계정 작성을 하고요. 이제 이 아이디랑 암호를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계정 작성이 되었다면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해요. 선생님은 이미 가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을 할게요. 이제 여러분이 계정을 만들었다면 여기 전자메일 또는 사용자 이름의 메일 주소를 쓰고 다음을 누른 다음에 이제 암호를 써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 비밀번호를 좀 많이 틀렸던 이렇게 보안 코드를 쓰라고 나오거든요. 아마 여러분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한 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팅커캐드는 나의 생각을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되게 유용한 수단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선생님이 작업한 것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여기 왼쪽 위에 새 디자인 작성을 눌러서 새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새 디자인 작성을 누릅니다. 자, 그럼 이제 창이 바뀌어요. 이렇게 우리가 작업 평면으로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과 왼쪽 버튼이 있잖아요. 우리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거를 한번 위로 했다가 또 아래로 했다가 약간 옆으로도 돌려보고요. 왼쪽으로도 돌려봐요. 이렇게 모든 면을 볼 수 있고요. 정면도 그리고 이걸 눌려서 평면도 위에서 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본다든지 또는 뒤쪽에서 본다든지 그리고 왼쪽에서 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좀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쓸 목재의 두께는 12mm예요. 그래서 두께의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할 것은 오른쪽 위에 있는 눈금자라는 기능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원점을 맞추어서 치수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눈금자를 이렇게 클릭해서 자,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동그라미가 보이죠? 이거를 작업 평면에 놓아 볼게요. 자, 지금 작업 평면을 확대해서 좀 보면요. 여기 모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는 종이의 그 진한 색깔 선에 딱 오게 놔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눈금자를 계속 쓸 거예요. 자, 우리 이걸 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해볼 기능은 상자를 가지고 오는 건데요. 여러분 오른쪽 아래에 상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자를 이렇게 왼쪽 마우스를 찍어서 끌고 작업 평면으로 가지고 와 볼까요? 자, 그러면은 가로가 20mm, 세로 20mm, 폭이 20mm인 상자가 왔어요. 여러분 지금 단위는 다 밀리미터이니까 센티미터, 2cm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연필꽂이를 하나 디자인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이 빨간색이 너무 좀 진하니까 여기서 솔리드가 채워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이거를 약간 목재와 비슷한 색깔로 좀 바꾸어 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치수 선이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은 기본적인 연필꽂이를 구상하고 있어서 지금 가로의 길이를 60이 아니고 조금 크게 100mm로 둘게요. 자, 이렇게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만드는 거라서 자, 그 다음에 가로의 높이를 100으로 했으면 세로의 길이를 선생님은 50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높이는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 오른쪽 마우스로 계속 회전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이것을 12로 하고 엔터를 치면은 좀 납작해졌어요. 선생님이 쓸 연필꽂이의 바닥의 크기는 이만큼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그 위치가 0점이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눈금자로 0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올 때 그냥 마우스로 하면 좀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초록 색깔 이 부분 보이나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거리가 원점으로부터 이 도형의 맨 꼭지점이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0을 치고 엔터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찍어서 0 누르고 엔터를 이렇게 누르면은 원점으로 정확하게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우리 밑면을 썼으니까 앞면을 쓸 차례예요. 그래서 앞면은 여러분 또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선생님은 이거를 지금 복사를 좀 할게요.
이제 이걸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 컨트롤과 D를 동시에 누르면 이게 지금 깜빡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옮기면은 그대로 복제가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밑면이 있으니까 앞면을 만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눈금자를 돌려서 내가 90도만큼 하면은 가로의 길이는 동일하고 또 세로의 길이 또한 동일한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우리 길이는 50이면 연필이 쓰러지더라고요. 선생님은 70으로 좀 고쳤어요. 자, 그럼 크기가 상승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게 평면에서 지하로 침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상으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윗면 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도형의 위에 보면은 이렇게 원뿔이 있어요. 보이나요? 갖다 대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자, 이거를 잡고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잠깐 옮겨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나오게 돼요. 선생님이 그 빨간색 꼭지점을 자꾸 움직일 때마다 이 치수가 변하게 돼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이걸 잡고 오르고 내리고 수직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록색 또한 지금 우리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그 거리를 표시하고 있어서 이거를 12로 두게 되면요. 정확하게 12mm만큼 높게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을 여기 위에 둘 거니까 지금 이걸 움직였을 때 또 초록색 선이 변하는 게 보이나요? 이 치수를 클릭해서 0하고 엔터 쳐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한 지금 원점으로부터 39mm 뒤로 가 있으니까 0하고 엔터를 쳐주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하게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역자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이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키울게요. 이제는 70mm로 바꾸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면을 만들었으면 뒷면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과 D를 동시에 눌려서 복제를 했어요. 복제를 한 다음에 지금 저 위쪽 방향으로 밀 거라서 여러분 게임기 할 때 오르고 내리고 그 커서 키 있죠? 그걸 위쪽으로 쭉 당기면은 윗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초록 색깔의 치수를 쓰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빼기를 좀 해야 돼요. 이 길이가 70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용할 목재의 두께는 10이죠. 그럼 70에서 12를 빼면 58 맞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즉 Y축으로 떨어진 거리를 58로 해주게 되면은 이 끝 지점이 완벽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손으로 움직이다 보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정확하지 않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워줘야 될 것은 이쪽과 이쪽인가요? 그래서 다시 찍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봅니다. 이제 높이는 70이고 그 다음에 여기 70에서 12와 12를 뺐으니까 58에서 12를 뺀 46 길이의 그것을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다시 또 한 번 더 복제를 할게요. 자, 앞쪽에 있는 거를 클릭해서 이제 하늘색으로 지정이 됐고요. 이걸 컨트롤 D를 누르면 깜빡했습니다. 이거를 좀 앞으로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우리가 70 빼기 12 빼기 12 빼기가 뭐였다고요? 70에서 24를 빼면은 70에서 24를 못 빼고 있어요. 46인가요? 46 이렇게 가로 길이를 조정했고요. 세로는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바뀌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그 화살표를 돌려서 옮겨주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넣을 때도 우리가 초록색 부분에 있는 원점 잡기를 이용해서 가로는 0이 맞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12가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두께가 10이니까 12 떨어진 이 지점을 우리가 지금 치수를 넣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또 다시 컨트롤 D 해서 잠깐만요. 이것을 찍었고요. 컨트롤 D를 하면 깜빡했습니다. 우리 게임기 할 때 그 커서를 옆으로 이동시키는데 이제 또 빼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이 가로 길이가 100이었단 말이죠. 그럼 100에서 지금 이만큼 12를 뺀 거니까 100에서 12를 빼면 88인가요? 88 하니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의 연필꽂이를 만들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품이 이제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대로 자르기만 한다면 조립할 때 오차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이 두께 12mm를 좀 계산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어서 도면을 그리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정도까지 했나요? 그럼 우리가 밑면, 앞면, 그리고 옆면 이렇게 치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품 모음도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치수의 그 목재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